네, 머리가 있냐 없냐 말이 좀 거칩니다. 주일 총영사의 갑질이라는 제목이 잡혀 있는데 소중석 부장님 저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2015년 말에 이제 그 주일 한 총영사가 비서를 이제 뽑았어요. 네. 비서를 뽑았는데 그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이제 폭언, 네. 어떤 때는 폭행을 한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외교부의 이 자체 조사 결과 이제 발견이 돼서 이 총영사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고 아마 지금 상황이면 이제 직위 해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총영사가 평소에 이 비서에게 넌 미친 거냐? 머리가 있냐 없냐? 네. 네. 걔보다 못하다. 어떤 때는 너를 해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네. 폭언을 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꽉 티슈 이런 걸로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막 손이 이렇게 멍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비서가 그런 폭언과 폭행을 이제 참다 못해서 그걸 어느 순간부터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한 40개 정도 20시간에 달하는 그런 파일도 있고 또 자신이 입었던 그 상처 그리고 일본 병원에서의 진단서 이런 것까지 다 사진과 진단서 그 파일을 다 첨부해서 외교부에다가 진정을 넣은 거죠.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조만간 징계위원회에서 좀 징계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보다 못하다 정말 듣기만 해도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지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영사는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는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쪽이 뭐 영사는 자기가 그냥 대충 이게 비서가 센서가 좀 부족하고 네. 말을 이게 못 알아들어서 막 이게 화가 쌓여서 그랬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해명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게 그 한마디로 이게 지금 이게 도대체 외교관 중에 몇 번째입니까? 옛날에 이게 이디오피아 칠레부터 지금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네. 도대체 이게 외교를 하러 간 건지 아니면 이게 나라 망신을 시키러 간 건지 상당히 답답하고요. 이분의 제가 행동을 쭉 곰곰이 법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니까 네. 볼펜을 이게 던지 물론 본인은 다르게 뭐 옆으로 던지다 하지만 우리 폭행이라는 게 반드시 사람 신체로 던질 필요 없어요. 옆에 던진 것도 이게 맞으면 폭행이 될 수 있고 티슈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와 관계있기 때문에 이건 이게 폭행이고요. 제가 보기에 이 비서가요 스트레스로 이게 6개월 동안 치료를 요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폭언 폭행과 만약에 그 스트레스 그 6개월 그하고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요 사람에게 이게 상해까지도 갈 수 있는 네. 이런 이제 저는 범죄로 보이고요. 이건 이게 단순한 갑질이 아니고 저는 이게 그 물론 징계도 해야 되지만 네. 형사적으로도 이게 좀 철저한 조사가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아무리 센스가 부족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가지고선 그 치해법권을 적용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계속 보면은 그 외교관 그 관저에서 근무하는 요리사에 대한 갑질도 있었고, 그렇죠. 이번에 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외교관 거의 뭐 대부분 나라에 다 이제 대사관이 나가 있고 네. 또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총영사관이 나가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그 교포들에 대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벌어진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총영사관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뭐 그중에서 어디 총영사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주요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 같은 경우는 이 대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왕입니다. 사실 나가서. 네. 거기에서 뭐 어떤 중앙 외교부의 어떤 통제라 이런 거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도박을 한다든지 성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있는 그 대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대사의 어떤 전문적인 인사고과 이런 걸 좌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고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현지에 채용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갑을관계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시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아마 특채가 돼서 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시 자체가 굉장히 소홀했었고 최근에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최근에 이제 그 성폭행 문제가 대사관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국에 있는 모든 대사관들 전수하다 보니까 이게 18건 정도 나왔는데 네. 그 중에 바로 한 건이 바로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붙여본다면 지금 외교부에서 각 공관에 대한 이제 철저한 이제 감시 감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특히 대사나 이런 분들 나갈 때 그분들에 대한 자질 검증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사강 대사분들 나가고 했지만 지금 특히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문 외교관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전문 외교가 아닌 그냥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분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허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일 총영사의 갑질까지 내부 고발로 드러난 주요 사건들 알아봤습니다. 네, 머리가 있냐 없냐 말이 좀 거칩니다. 주일 총영사의 갑질이라는 제목이 잡혀 있는데 소중석 부장님 저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2015년 말에 이제 그 주일 한 총영사가
비서를 이제 뽑았어요. 네. 비서를 뽑았는데 그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이제 폭언, 그리고 네. 어떤 때는 폭행을 한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외교부의 이 자체 조사 결과 이제 발견이 돼서 이 총영사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고 아마 지금 상황이면 이제 직위 해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총영사가 평소에 이 비서에게 넌 미친 거냐, 머리가 있냐 없냐, 네. 네. 걔보다 못하다, 어떤 때는 너를 해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네. 폭언을 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꽉 티슈 이런 걸로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막 손이 그러니까 멍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비서가 그런 폭언과 폭행을 이제 참다 못해서 그걸 어느 순간부터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한 40개 정도 20시간에 달하는 그런 파일도 있고 또 자신이 입었던 그 상처 그리고 일본 병원에서의 진단서 이런 것까지 다 사진과 진단서 그 파일을 다 첨부해서 외교부에다가 진정을 넣은 거죠.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조만간 징계위원회에서 좀 징계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보다 못하다 정말 듣기만 해도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지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영사는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는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쪽이 뭐 영사는 자기가 그냥 대충 이게 비서가 센서가 좀 부족하고 네. 말을 이게 못 알아들어서 막 이게 화가 쌓여서 그랬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해명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게 그 한마디로 이게 지금 이게 도대체 외교관 중에 몇 번째입니까? 옛날에 이게 이디오피아 칠레부터 지금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네. 도대체 이게 외교를 하러 간 건지 아니면 이게 나라 망신을 시키러 간 건지 상당히 답답하고요. 이분의 제가 행동을 쭉 곰곰이 법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니까 네. 볼펜을 이게 던지 물론 본인은 다르게 뭐 옆으로 던지다 하지만 우리 폭행이라는 게 반드시 사람 신체로 던질 필요 없어요. 옆에 던진 것도 이게 맞으면 폭행이 될 수 있고 티슈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와 관계있기 때문에 이건 이게 폭행이고요. 제가 보기에 이 비서가요 스트레스로 이게 6개월 동안 치료를 요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폭언 폭행과 만약에 그 스트레스 그 6개월 그하고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요 사람에게 이게 상해까지도 갈 수 있는 네. 이런 이제 저는 범죄로 보이고요. 이건 이게 단순한 갑질이 아니고 저는 이게 그 물론 징계도 해야 되지만 네. 형사적으로도 이게 좀 철저한 조사가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아무리 센스가 부족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가지고선 그 치해법권을 적용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계속 보면은 그 외교관 그 관저에서 근무하는 요리사에 대한 갑질도 있었고 그렇죠. 요번에 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외교관 거의 뭐 대부분 나라에 다 이제 대사관이 나가 있고 네. 또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총영사관이 나가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또 교포들에 대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벌어진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총영사관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뭐 그중에서 어디 총영사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주요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 같은 경우는 이 대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왕입니다. 사실 나가서. 네. 거기에서 뭐 어떤 중앙 외교부의 어떤 통제라 이런 거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도박을 한다든지 성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있는 그 대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대사의 어떤 전문적인 인사고과 이런 걸 좌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고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현지에 채용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갑을관계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시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아마 특채가 돼서